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참 국내 채널이든 해외 채널이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 차티스트들도 그렇고 바이든이 최고 연준은행 규제기관으로 전 리플 고문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부채는 XRP 하나로 해결을 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미 연준과 비정부 기관에서 충분한 양의 XRP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에서 XRP 리플을 세계 준비 통화로 쓰겠다는 발표와 함께 리플의 시장 가격은 폭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과 비정부 기관, 즉 은행에서는 시장의 유통을 위해서 XRP 리플을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던질 것이다. 그 발표가 났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리플을 시장에 던질까요?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분명히 XRP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장 공급 부족 사태가 생기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양의 XRP 리플을 미 정부 기관과 그리고 은행에서 XRP를 유통시키겠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통화 조절, 통화 정책, 거시경제 정책, 환율 관리, 중앙은행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XRP를 들고 이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마크 필립스의 이야기대로 스토리가 짜여지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 저와 마크 필립스의 생각이에요. 리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엔 그렇게 많은 개수의 리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만 가격 움직임에도 던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리플을 들고 홀드하는 리플 홀더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스토리는 엄청난 음모론이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대형 이벤트들은 항상 아주 작은 음모론에서 시작됐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간 리플 관계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리플로 들어간 통화정책, 환율정책의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리플과 버클리 대학의 파트너십에서 버클리 대학에서 아이들과 리플에 관한 연구를 했던 교수 한 분이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갔다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임원들을 리플로 보내고 리플에서 근무를 했던 리플 전문가를 바이든 행정부로 모셔오고,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웃긴 게 그것도 미 정부 기관과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의 코인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앙 집권적인 코인이에요. 블록 형성을 해서 코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뿌리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결국 암호화폐가 인류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중앙화 굉장히 좋은 이벤트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큰 놈이고, 그러나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된 코인들은 결국 나쁘게 말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인류와 같이 그 코인이 쓰여야 되는데 그 코인이 그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면 인류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XRP 리플을 미 정부에서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관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결국 세계준비통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하게 되고 NFT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쓰일 거라는, 그나마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저의 생각이란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호화폐를 써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바이든이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그 생각을 5초만 하더라도 분명히 답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생기겠죠. 전 세계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도 마찬가지죠. 합법적이고 명확성을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미국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단 하나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코인도 법적으로 암호화폐라고 지정을 해놓은 코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코인을 지금 미 정부에서, SEC에서 XRP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약간은 다른 생각으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다 보면 그 안에서 결국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대충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리플을 거의 SEC 소송에 맡겨놓고 거의 1년 반 동안 리플을 계속 연구를 했겠죠. 탐구를 했고 리플의 데이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얘를 세계 준비 통화로 쓸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들을 했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점점 확신이 생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2년, 3년 아니면 연말, 내년 초 미국의 새로운 돌파구는,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통화정책 외에는. 미국은 브레튼 우주 협약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분명 전쟁과 통화정책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죠. 답이 없죠. 디지털 화폐, 세계준비 통화, 전쟁, 통화정책, 그리고 그들의 부채 30조 달러가 넘어버렸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결국 XRP 리플이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지금 리플을 세계준비 통화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들의 발표에 대한 데이터들이 제2의 브레튼 우주 협약과 같은 이슈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있지만 그래도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의 권위에 맞는, 그들의 위상에 맞는 덜 쪽팔리는 이슈를 분명히 발표를 할 거예요. 시간이 더 지속이 되면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과 같이 미국 자체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은 그 어떤 이벤트라도 발표를 해서 다시 그들의 위상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던 그들의 암호화폐 정책이 순식간에 올해 들어서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계시겠지만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통화 정책으로 그들의 위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중국이 엄청 커져버렸죠. 미국 하면 메이드 인 USA 해가지고 제조업에 치중을 했던 미국이 지금은 그들의 소득원이 70%가 넘게 서비스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대신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떠올라 버렸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공산품이 필요한데 중국이 전 세계 공산품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생산 규모가 4조 달러예요. 그런데 미국은 2.4조 달러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미국이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자체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미국을 인정할 때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지금 새로운 시장이고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될 거고, 결국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될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순간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돼요. 제가 다음에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분명 파이낸스 산업에서도 엄청난 자원, 엄청난 금액들을 세이브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은행이라는 곳이 언제까지 존재를 할까요? 지금 당장 계급장을 띄고 디지털 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금융과 맞짱을 뜨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은행의 미래는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하나의 산업 형태입니다.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금융의 통로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암호화폐의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리플을 떠나서, 비트코인을 떠나서, 이더리움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부의 이동이고,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쓴 던 테스컵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에는 자동차, 20세기에는 인터넷이 있었다면 21세기엔 블록체인이 있다. 인터넷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확장이라면 블록체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뭘 믿을까요? 데이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책을 산다고 10,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궁금해지죠? 제가 PC방을 갈까? 코인 노래방을 갈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집에 들어오는 아이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죠. 영수증 받아왔니? 사람들은 결국 데이터를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디지털 안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디지털 안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신뢰 구축을 위해 투입되었던 그런 비용들과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도 않은, 전화 통화도 해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자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카드를 맡기고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에 가서 현금을 주고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말을 하면서 샀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 아니, 지금도 별 상관없는데, 지금도 어렵지 않은데, 지금도 괜찮은데, 뭐 굳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 경제가 폭발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공급을 받았다면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가 침투를 하게 되면 10,000원이 7,000원이 됩니다. 6,000원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 살 거 2개 살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고퀄리티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너무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진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 와닿지 않는,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현상들이지만, 결국 유통은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을 한 제품과 일반 유통 채널에서 나온 제품과의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미래의 시대는 분명한 건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도를 가장 높이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시는 게 먹거리 제품이에요. 먹거리 제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마찬가지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이 된 제품과
일반 유통이 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결정을 할 때 당연히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이 된 제품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엄청 저렴하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이게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디지털 안에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었던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블록체인이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이브됐던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바이든 이야기 하다가 말이 또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또 잔소리가 좀 나오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의 관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레스의 전 고문인 마이클 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의 대형 은행 규제 기관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다. 그리고 마이클 바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금융기관 차관보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에 다시 합류를 했고 다시 바이든.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버락 오바마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RP 리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금 또 제가 다른 채널에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제 리플 홀더들이 SEC 니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니네가 책임져라는 소송을 또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스토리가 재밌게 엮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기사 하나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전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